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흉살 중에 흉살로 잘 알고 있고 이름만 들어도 무섭고 두려운 백호대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백호대살 하면은 듣는 순간부터 뭔가 무시무시하고 범상치 않고 흰 호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위협적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흉살 중에 흉살이죠. 사실 이 백호대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피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그러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이 백호대살이라는 흉살은 우리가 원국에서도 가질 수 있고요. 대운에서 만날 수도 있고 세운에서도 만날 수 있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흉살 중에 흉살이에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어떤 내담자분께서 저한테 연속으로 2번이나 상담을 받으셨는데 그분 사주 원국을 들여다보면은 가장 중요한 자리인 월주와 일주에 백호대사를 중중하게 그렇게 놓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같이 백호대사를 받아들이면서 사시는 그런 한 내담자분이 계세요. 그분의 상담 사례를 제가 샘플로 띄워놓고 한번 백호대살이 어떠한 작용력이 있는지, 어떠한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보고자 해요. 이 내담자분은 최근에 저한테 평생 종합운 상담을 받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연속해서 또 사업, 동업운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는데, 저와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셨고, 생각하는 분야나 공부했던 분야나 이러한 부분이 저랑 좀 어느 정도 공통점이 많으셔서 상담이 꽤 잘 됐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내담자분의 사주 상담 사례를 제가 한번 띄워놓고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물론 내담자분의 사전 동의는 받고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사주 상담 사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갑자년, 정축월, 무진일, 경신시에 태어나신 남성분이세요. 무진일주시죠. 월주는 정축월주고요. 이렇게 가장 나한테 밀접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월주와 일주에 이렇게 정축과 무진이라는 백호대사를 강력하게 또 깔고 앉아 계시고, 또 월지 자체가 축토 겁재예요. 겁재의 사회를 살고 있는 분이라서 내가 뺏고 빼앗기는 그런 경쟁의 사회를 겪어야만 하고, 또 그 경쟁의 사회가 또 하필이면 백호대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숙명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원국을 타고나셨습니다. 대운만 봐도요, 벌써 22대운, 경진대운은 또 백호대살 대운이자 괴강살 대운이 돼요. 젊어서부터 굉장히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다양한 것을 겪게 되고, 백호대살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을 하고,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셔서 IT 업계의 스타트업 대표이자 창업자이자 오너로서 현재 재물활동을 열심히 구해나가시는 사주 원국의 주인공이십니다. 연주부터 벌써 갑차죠. 갑차는 최초 내가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기운을 갖게 돼요. 갑은 천간에서 제일 첫 번째 글자고, 자는 또 지지에서 제일 첫 번째 글자죠. 무언가 내가 선두에 서야만 할 것 같고, 백호에 물리고 백호에 쫓기고 할킴당하고 물어뜯기고 이러한 경험을 당하면서 내가 벌써 리더십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분은 사실 저한테 사주 상담을 의뢰를 하셨을 때 굉장히 매너가 있으셨어요. 사주 상담을 의뢰합니다, 요청합니다, 문의합니다 이렇게 오는 연락들을 제가 받아보면 첫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벌써부터 느낌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매너가 좋고 수준도 높고, 상담을 문의하는 그 순간부터 좀 다른 에너지를 풍겼던 그런 분이세요. 저한테 이메일로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그러한 질문들, 향후 향방 계획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한 2번에 걸쳐서 정보를 주시고, 상담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참고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먼저 언급해 주셨던, 굉장히 치밀하시고
깔끔하시고 그리고 효율적인 삶을 살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가 상담 시에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리포트들에 제가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시작을 하죠. 이분이 사실 일반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세요. 굉장히 강하시죠? 이 월주 자체만으로도 정축인데 이 일주가 무진이에요. 무진일주 분들 전부가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은 조금 남다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나는 무진, 나도 강력한 내 두 다리가 튼튼한 무진이라는 백호인데 상대도 정축이라는 강력한 또 백호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상대는 정제라는 자수를 육합으로 이렇게 묶어서 갖고 있죠. 그리고 정이라는 정인과 편관이라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백호고요. 나는 내가 갈고 닦고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무기 같은 알차고 실한 그러한 재주, 능력, 실력,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지로는 이렇게 신자진 삼합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하지만 이 신자진 전에 이 겁재의 축토가 자수 정제를 육합으로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신자진 삼합 구도를 목표로 사실 이 지구별에 여행 온 그런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자진 삼합을 목표로 하려면 우선 이 정축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 축토는 겁재예요. 자, 겁재는 내가 협업을 이뤄야 되고요. 내가 그 협업과 동업, 협력을 이뤄낸 만큼 그 아웃소싱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대신에 나는 내가 일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신금과 같은 알차고 기똥찬 아이디어와 기술, 실력, 능력, 재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내가 뚝심이 있고 자수성가의 능력이 있고 마무리를 짓고 기술 집약적이고 단단한 내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또 능력을 가졌는데 자금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멀리 있는 자수, 이 자금을 갖고 있는 이 겁재, 자축합 토도 되지만 잡축합 수도 되죠. 정제 속에는 또 편재와 또 정제가 이렇게 왕지와 록지로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와야 돼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나셨는데 이분의 직업은 IT 스타트업 CEO이자 오너세요. 대표시죠. 창업자예요. 벌써 창업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업한 지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0억 정도 되셨다라고 하시고요. 투자 유치를 거의 한 수십억 규모로 벌써 유치를 했고 이것을 투자를 집행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잘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엔젤 투자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도 한 몇 년 전부터 엔젤 투자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실행하고 괜찮은 미래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또 능력 있는 그러한 젊은 CEO 분들, 창업가 분들한테 제가 투자를 저도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이 엔젤 투자는 완전 초기 투자죠. 기업 초기에 아무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자금은 굉장히 부족할 때 이렇게 저 같은 엔젤 투자자들 한테 투자를 받고 지분을 넘겨주고 사업을 최초로 실행하는 그러한 단계가 이 엔젤 투자, 초기 투자예요.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엔젤 투자를 하고 있고 엔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엔젤 투자가 지나면 또 시드 투자 단계가 있고 또 시리즈 A 단계가 있고 B 단계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그 전에 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뭐 M&A든 아니면 IPO든 이런 식으로 기업이 한 단계 우뚝 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되게 이렇게 IT 스타트업 창업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내담자분께서는 일반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변폭이 심한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왔을 거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큰 사기를 한번 맞았습니다. 30대 초중반쯤에 큰 사기를 맞고 굉장히 낙담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너무나 궁금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대략 1년 정도 그렇게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기를 크게 맞고 다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러 취직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상담 리포트에 이미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32 대운이 신사 대운인데 편인이죠. 일반적인 사업은 쉽지 않은 그러한 대운이 돼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생산업, 요식업 아니면 유통업, 무역업 이런 등등의 일반적인 그러한 사업군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때에는 나한테 반드시 내 등에 칼을 꼽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해서 사기와 속임수와 그러한 부도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아무리 여기서 사중 경금이 식신이 장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거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기를 맞았던 경험이 사실은 이분을 더욱더 단단하게 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사실 인생의 앞단에 굉장한 고통과 백호들의 세상에서 무릎 뜯김을 당하고 핥힘을 당하고 특히 부모 형제 환경, 가정 환경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10대가 되기 전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살 정도까지 제가 가정폭력을 10년이나 넘게 당하고 결국에는 20대가 돼서도 정신적으로 고쳐지지가 않아서 결국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다니고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내 원국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앞단에 겪어야만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사실 그게 말이 가정폭력이지 아동학대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나아서 어느 정도 정신도 안정이 되고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이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해요. 지금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때 당시 1990년대 초반 이때로 돌아가면은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10대가 되기 전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온 가족이 부친의 그러한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분의 삶의 그러한 모습은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사이클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분의 사이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고통을 안 당해보고서는 어떤 고통인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차라리 그러한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인생의 앞단에 겪으신 것을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호대살이 이렇게 중중하신 분들,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은 한 번의 큰 성공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몇 번의 부침이 발생을 해요. 이 실패를 겪어야 해요. 그게 사업의 실패든 인간관계의 실패든 뭐 아니면 뭐 재물적인 실패든 가정 환경의 실패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한 슬픈 자신의 가정 환경의 백그라운드와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큰 부도수, 사기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온갖 말도 안 되는 쓴맛을 다 겪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겪어오신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이분을 단단하게 하는 그러한 내공, 경험, 이런 걸로 승화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내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IT 스타트업 CEO 창업가로서 사업으로서 승화를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도전을 하면서 자신이 겪어왔던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 너무 힘겨웠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을 이렇게
내공으로 모든 것들을 표출해 내면서 강력한 에너지로 만들어서 표출을 해내신 거예요. 사실 이분이 하는 사업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SNS 그런 플랫폼을 하나 새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의 SNS 플랫폼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SNS를 보면 여러 가지 많죠. 카부터 시작해서 뭐 인별 뭐 많죠. 그 SNS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내가 굉장히 행복했던 그 순간들만 다 올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서 삐까뻔쩍한 모습의 사진들, 뭐 어디 여행 가서 해외여행 가서 사진 찍은 사진들, 혹은 뭐 비싼 뭐 그런 명품이나 뭐 그런 자동차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담은 그런 SNS 공간들에 있어서 보면서 자괴감과 박탈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좀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분은 SNS 플랫폼 중에서도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SNS 플랫폼을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 아이디어가 이건 굉장하다. 왜냐하면 현재 인별이나 뭐 이런 곳에 들어가 보면요, 모두가 다 너무 잘 살아 보이고 모두가 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가진 게 많아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을 부정하게 되고 좀 사회적인 풍자로도 많이 나오죠, 요새. 그런데 이분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SNS 플랫폼을 하나 새로 개발하는데, 이곳은 따뜻함이 묻어져 있고 인간적인 면이 묻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또 나와 같이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디다 말 못할 고통을 지금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이 SOS를 칠 수 있게끔 또 하는 그런 또 플랫폼을 결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이런 SNS 플랫폼은 현재 스타트업계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사업 모델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거고 전 세계 시장에서도 아마 이런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SNS계는요, 강자들의 독식한 그런 시장이잖아요. 전 세계를 독식한 G사, 뭐 우리나라는 N사, K사,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 많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분은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로 어떻게 보면 생각의 틀을 깬 거죠. 사실 이분한테 칭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대운에 분에 잘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대운이 이모 대운인데 원진기문이죠. 이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부터 내가 빚값번쩍하고 1등 전략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리포트에다가 다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반드시 2등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 사업이 현재 2등 전략을 그러한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1등들은 지금 너무나 독식하는 구조라서 제가 낄 틈이 없고요. 저는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그런 SNS 플랫폼을 제대로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공략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남다른 생각이고요. 게다가 타겟을 두고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시장이라 그러더라고요. 해외부터 시작할 거라고. 굉장히 남다른 에너지와 굉장히 남다른 사업 가치관, 굉장히 남다른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32대운이나 42대운의 이런 편인 정인대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이때 자기개발, 그죠? 자기개발이나 공부, 혹은 부동산 문서를 취득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굉장히 성과가 있는 그런 대운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분은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문서를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보여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이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이때 이렇게 창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영성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고통과 분노를 이렇게 사업으로 표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소외받고 학대를 받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나지 못하고 맨날 뒤에서 숨어있고 그런 사람들 다 나와라.
더 이상 그만 숨고 너희들도 나와도 돼.'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창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업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게다가 글로벌 사업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주목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글로벌 사업으로 또 이렇게 투자까지 받아가면서 영리법인으로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인성대운이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성공을 못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분은 5화 대운, 42희 대운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인성대운에 돈을 법니까? 인성대운이 뭐 현금이 막 들어오는 대운도 아니고 활동성이 막 일어나는 대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인성대운 자체에 내 영혼 자체가 영성지수가 높고 또 나의 경험치와 또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강력한 그러한 원국을 타고났고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타고나신 분들은 기술력을 창출해버려요. 이미 그 시도는 32대운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오화라는 정의는 내가 문화, 기술, 가치를 듬뿍 담은 그런 문서를 아예 창출해버리는 그러한 능력자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돼요. 그런데 년지 자화는 자오충이 되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자축 육합이 이렇게 겁재의 백호에 걸려 있잖아요. 이것을 깨부셔야 돼요. 충을 쳐서 좀 떨어뜨려 놔야지 내가 신자진 수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그런 운이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할 수 있어요. 충은 나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재성을 충하는데, 또 월치는 추고 원진기문을 형성하고 일지는 오진격각과 오진격각을 만드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요? 저는요, 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내가 얼마나 능력치가 있고 내공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활용법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임수라는 편제는 오화 정인의 상징적인 그런 숫자를 달고 있는 시장과 돈이 돼요. 정인적인 그런 문서 있죠? 이게 뭐예요? 내 지분 가치죠. 내가 스타터 오너로서 갖고 있는 이 지분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화라는 정인 자체가 뿌리가 없었죠. 나의 그냥 허공을 떠도는 아이디어, 생각, 지분 가치, 아직은 현실화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오대운이 오면서 걸록이죠.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다만 원진기문이 걸리기 때문에 1등 전략이 아니라 2등 전략으로 가면 더욱 긍정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나는 식신이란 기술과 뭐 그것을 마무리 짓는 기술 집약적인 그런 결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돈은 해외 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자진 수국이 널리 펼쳐져 있는 이러한 원국은 내가 좁게 쓰면 서울 내에서 서울 내에 있는 각 구별로 점포나 지점을 내는 분들도 계시고 활동 영역을 그 정도로 쓰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서울을 뛰어넘어서 광역시까지 광역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더 크게 활용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전 세계를 뻗쳐서 나갑니다. 이분 사업 자체가 한국이 타겟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랬고, 게다가 결국에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굴지의 IT 회사에 하나 있잖아요. 그곳에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당찬 목표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상담시 보내드리는 그 리포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대부의 위치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써놨어요. 게다가 제가 숫자도 얼마라고 써놨어요. 이게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얼마의 숫자를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이상으로 될 겁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1차 기업가치평가의 목표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크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더 크게 원대하게 잡으셔도 되고요. 기술 집약적으로 남들이 함부로 못 따라오는 그런 컨셉과 기술, 문화, 가치를 창출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면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담하기 전부터 무언가 약간 보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리포트에다가 좀 써드리기도 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고 이 이상 목표를 잡으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숫자까지 써 드리는데, 이분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담하기 전부터 영감이 제가 남다르게 느껴졌고요. 상담을 하면서도 또 남다르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상담이 끝나자마자 또 두 번째 상담을 또 의뢰하셔서 동업자, 투자자 오늘 이렇게 또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봐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린 게, 나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니까 결국은 내가 당할 대로 당하다가 호랑이가 먹이를 봤을 때 엎드리잖아요. 땅과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그죠? 그리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서 풀숲에 숨고, 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면서 또 풀숲에 숨고, 이렇게 가다가 먹이가 있을 때 번쩍 뛰어 올라서 낚아채면서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본인의 이번 생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뭐 이렇게 상담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의 성공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니까 이런 모습을 잘 참고하시고 그때그때 저와 또 이야기를 나누시고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분은 사실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벌써 창업한 지 1, 2년 만에 기업가치 100억을 달성하셨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능력자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닮고 싶었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백호대살만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백호대사를 중중하게 갖고 계신 상담사의 주인공인 제 내담자분의 상담 샘플을 공유해 봤고요. 백호대살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인생의 큰 변화와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흉살 중의 흉살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흉살 중의 흉살의 기운을 원국에서 느끼고 또 대운에서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게 되고 또 부정적으로 가게 되고,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에 가망이 없나 보다라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상황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상담 사례 공유 영상에서 백호대사를 잘 그래도 지금까지 활용해 오신 내담자분의 상담 사례를 공유하게 된 거고요. 너무 우리가 흉살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흉사를 내가 한 방을 노리는 그런 명사수로서 백호대사를 활용하려다 보면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런 장단점을 잘 극복해 나아가면서 내공을 쌓고, 어떻게 보면은 백호도 내 거죠. 내가 내 원국의 백호대사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내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아끼고 좀 힘들지만 잘 활용해 나아가는, 개선시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능력자의 길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사례를 공유하는 걸로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들다 보면요, 가끔 현타가 와요. 이렇게 혼자 가상의 공간에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사실 듣는 사람도 없고 저는 혼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긍정적인 시청자분들의 또 구독자분들의 답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긍정적인 답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공유할 만한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있으면 더 좋은 내용과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